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 영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글을 쓰고 교육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고객의 구매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스테이지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구매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례로서 고객은 통합적 지식을 갖춘 셀러에게 마음을 뺏긴다. 마지막으로 예시로서 신뢰를 주는 인사이트 설명력까지 오늘 다채롭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구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통계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고객은 스스로 편하게 구매 결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1100명의 B2B 고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구매 과정에서 접하는 정보의 수준에 대한 결과가 표해 보시는 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그 셀러들이 고객을 만나서 제안하는 내용에 관한 그러한 이제 설문이 되겠는데요. 중복 응답의 이제 비율로 90%에 달하는 모든 고객들이 대체적으로 셀러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나쁘지 않다. 즉, 양질의 정보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 들어가 보니까 약 55%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만 장단점 파악이 어렵다. 또 44%에 달하는 고객들이 역시 신뢰는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하더라. 라는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기업의 고객들 역시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그럴싸하기는 한데 매우 스스로 결정하기가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즉,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장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셀러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선별해서, 즉, 셀렉티브된 정보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제가 문제점과 그 구매 결정이 어려워지는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가 너무 과다해서 고객이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얘기죠. 정보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고객은 후회가 적은 구매를 할 가능성이 54%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살짝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 얘기죠.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 즉 내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결정을 더 미루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가 그 구매 결정이 어려워지는 핵심적인 그럼 이유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매자가 구매 결정에 자신감이 없을 경우 결정을 늦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셀러는 고객에게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첫 번째는 고객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명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설명 속에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되고 단순한 정보를 학습의 틀로 제공을 하라는 건데 구매 여정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가트너의 조사가 작년에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게 컬럼으로 나왔던 내용을 국내의 그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갖고 온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셀러는 고객에게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정표의 역할은 이런 거죠. 고객이 어떤 구매 여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말이죠. 그랬을 때 고객이 편안하게 이 셀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면 내가 왼쪽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소위 수용 가능성, afford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즉, 나 이 영업 대표와 이야기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가치가 있네. 계속해서 이 친구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러한 그 개념을 고객에게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신뢰를 고객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용 가능성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 이번에는 이 셀러와 계약을 한번 해야겠어 라고 하는 감당 가능성, 즉 acceptability가 강화가 됨으로써 계약의 이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고객은 그저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셀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을 한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그 정보를 제공받을 때 혹은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신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셀러가 그 이전에 고객에게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되지 않은 셀러에게는 고객이 그만큼의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어떤 특정 상품을 구입할 때 꼭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지만이 내가 좀 뭔가 구매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옷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전문가라면 그 제품을 파는 대리점이나 뭐 영업소의 영업 직원이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만이 내가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그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러한 셀러의 전문가 포지셔닝이 먼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선별해서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고객은 보다 더 스스로 편하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고객은 통합적 지식을 갖춘 셀러에게 마음을 뺏긴다라는 건데, 네, 사진에 보시는 그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접니다. 네,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과거에는 지금의 이제 헤어스타일이 아니었겠죠. 제가 커피 사업을 이제 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 단순히 매장만을 운영한 게 아니라 제가 로스팅을 대량으로 또 해서 B2B로 납품도 하고 또 매장에서는 B2C로 고객을 응대하는 뭐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한 거죠. 이른바 저는 이제 커피 마스터라고 명명을 하는데 뭐 로스터, 또 바리스타, 창업 교육, 또 마케팅 액티비티까지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이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 빨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전 로스터였기 때문에, 이 로스터기 구매에 대한 그 니즈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 로스터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주로 외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독일산 제품, 또 터키 제품들이 전체 마켓 쉐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제품은 상대적으로는 그 마켓 쉐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산 제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로스터로서 로스터기를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는 여러 커피 관련된 그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달려가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고가의 장비를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을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각 구매처의 영업 대표들을 직접 만납니다. 즉 셀러들, 로스터기 셀러들을 직접 만나는데 먼저 이제 외산 제품들의 셀러들은 주로 본인들의 제품의 이제 강점, 또 이제 유명세라든지 또 그 오랜 업력에서 오는 장점들을 저에게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해주었죠. 참고로 외산 제품들의 경우는 이 자동 머신 기계가 많았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콩을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콩이 볶아지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많은 반면에 국내의 제품들은 뭐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자동 제품보다는 당시에는 반자동 제품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콩에 대한 그 그린빈이죠. 생두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커피를 더 맛있게 이제 추출할 수 있을까, 볶을 수 있을까에 관한 관심이 제일 높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지막으로 저랑 만났던 국내의 모 업체의 로스터기 영업 대표 셀러가 저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매 결정의 이정표를 제시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두를 볶아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럴 때 보통 종류가 뭐 수십 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그린비는요. 이 생두의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수분 밀도입니다. 그래서 떤 제품은 수분 밀도가 뭐 11%도 있고 어떤 거는 9%도 있고 7%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불 조절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무조건 불을 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파핑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린빈이 볶아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어떤 소리라든지 파핑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분의 밀도의 여러 가지 변화 추이들을 바라보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의 그 원산지에 따라서 로스팅을 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제품이죠. 그런데 이 국내의 업체의 셀러는 이러한 모든 커피에 관한 지식들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커피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요. 단순히 제품에 관한 얘기, 기계에 관한 얘기, 기술에 관한 얘기를 할 줄로만 알았는데 저의 그 숨은 열망, 즉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볶을 수 있을까에 관한 실제적인 그 커피에 관한 인사이트를 이 영업 대표가 갖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국외의 외산 제품들과 비교 검토를 줌으로써 저로 하여금 진짜 그 숨은 니즈인 커피를 맛있게 볶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저한테 제공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당초에 외산 제품을 사려던 저의 생각을 바꾸어서 국내 제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고객이 원하는 구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고객은 통합적인 지식을 갖춘 셀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지 지역적이고 자신의 제품만을 옹호하는 그러한 좀 일종의 편협된 정보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렇다면 신뢰를 주는 영업 대표, 즉 셀러의 설명력의 예시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른바 인사이트 셀링의 예가 되겠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영업 대표 A와 영업 대표 B의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업 대표 A입니다. 본 제품은 카트리지가 없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방식보다 90% 이상의 낭비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서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빠르게 6개의 소프트웨어 옵션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신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영업대표 B입니다.
색상의 품질이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생 성적 저하의 핵심 원인은 이해력 문제와 집중력 결핍에서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77%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컬러의 개선은 집중과 관심을 증진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네, 사실 영업대표 A도 그렇게 나쁜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업대표 B에서 너무나 일차원적이고 평면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업대표 A가 하는 설명의 방식은 그냥 카탈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제품의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 이 정도의 설명은 단순히 제품의 특장점이나 기능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설명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영업대표 B가 설명하는 방식은 인사이트 셀링이죠. 즉, 1차적인 고객의 니즈뿐만이 아니라 그 2차 니즈, 또 3차 니즈까지 내려가서 고객의 깊은 열망을 건드려주는 그런 그 통찰이 담겨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처음에는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담당자들이 가장 고려하는 신경 쓰는 항목이 뭘까요? 즉, 그 제품을 가지고 윗선에게 보고를 했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업대표 A의 설명 방식보다는 영업대표 B의 설명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인 효용 가치를 넘어선 이익까지, 또 이익을 넘어선 가치까지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고객은 훨씬 더 용이로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이런 그 설명력의 방식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고객사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한 그 환경과 이슈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셀러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고객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셀러로 무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